네 번째 마제. 천년에 한 번 나타나는 최강의 마왕이 일으킨 재앙. 인류는 짧은 시간 안에 속수무책으로 패배했다. 인류가 유일하게 운이 좋았던 것은 그 마왕의 방침이었다. 마왕이 발생했을 때의 방침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발생하자마자 인류를 침공하기도 하고 몇십 년 동안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 인류를 모두 죽이려는 방침도 있으면 지배하려는 방침도 있다. 네 번째 마제의 마왕이 인류를 모두 죽이려는 타입이었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역사가들은 모두 그렇게 말한다. 마왕은 인류를 지배하고 100년 동안 농락했다.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인간은 노예였고 실험 대상이었으며 장난감이었다. 다만 일정한 수는 유지하려 했던 것 같아 무의미한 대량 학살은 없었다. 하지만 그 삶의 처참함은 다양한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 기운이 없구나. 역사 수업. 올브라이트 선생님이 네 번째 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타이밍에 그런 얘기는 좀. 재미가 쓴 웃음을 짓는다. 마원수가 일으킨 사건은 이미 국내에 공표되었다. 그 강함과 인류의 고난의 역사를 설명해줘도 침울함이 나올 리 없다. 그 마왕은 왜 그렇게 강했나요? 아이리스가 손을 들어 질문한다. 마왕이 왜 강한지는 몰라. 랜덤이라고나 할까? 운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는 것 같아. 올브라이트 선생님은 어려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강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 어디까지나 어느 학자의 추측이지만 마왕이 발생하면 동시에 군단도 발생한다. 그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 마왕은 하나, 최고 간부는 셋에서 10 정도로 폭이 넓다. 그 최고 간부에게는 각각 수십의 간부가 붙는다. 이 정도까지가 고위 마족이라고 인식해도 좋을 것이다. 마왕과 그 강함을 수치화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여러 마왕과 싸운 경험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약한 마왕의 강함을 100으로 잡아보자. 그 경우 최고 간부의 강함은 60에서 80 정도, 간부는 30에서 50 정도가 된다. 보통 마왕은 150, 강한 마왕은 200 정도로 추측된다. 하지만 네 번째 마제의 마왕 그레몰크의 강함은 어떤 설에 따르면 300을 넘는다고 한다. 가장 약한 마왕보다 3배, 보통 마왕보다 2배 강하다는 말로는 끝나지 않는다. 최고 간부가 200, 간부가 100을 넘는다. 즉, 부하로 여럿의 강한 마왕과 수백의 약한 마왕을 가진 것과 같다. 이것이 네 번째 마제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인류를 제압한 마왕의 재앙. 올브라이트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침묵이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해진 학생도 있고 몸을 떨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티라이자가 물었다. 그건 여기서부터지. 인류가 지배당한 지 100년. 인류는 마침내 일어섰다. 오, 재미가 드물게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재미가 진지하게 수업을 듣다니 기적이네요. 그러네. 티라이자에게 맞장구 치는 아이리스. 인류는 가만히 따르고만 있지 않았다. 무모하게 반란을 일으킨 적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모두 즉시 진압되었다. 인류는 점차 포기해갔다. AS력 615년 대륙 최북단의 땅 다타네스. 이곳에서 한 젊은이가 동료들과 함께 봉기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곧 진압되겠지라고. 그러나 그들은 진압하러 온 마족의 군세를 격퇴했다. 그것을 기점으로 인류의 사기가 높아졌다. 각지에서 반란이 속출했다. 동부의 산악지대에서는 용족이 100채 이하로 줄어들어 복수에 불타는 용의 공주가 일어섰다. 중앙에서도 서부에서도 그것은 일어났다. 북쪽의 용사와 용의 공주, 그 외에도 정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빛의 전사들. 그들은 후에 마왕을 토벌하고 치령호, 즉 세븐 스타즈로 불리게 되었다. 오, 재미가 흥분하고 있다. 시끄러워. 옆자리의 티라이자가 불만스러워한다. 세븐 스타즈는 지금까지의 인류에게는 없었던 새로운 힘이 있었다. 신기, 리디르, 클라우솔라스, 궁분일, 아르테미스의 활, 카두케우스 같은 전설의 무기들. 그 무기들의 힘으로 마족을 차례차례 쓰러뜨렸다. 즉, 영웅의 힘과 전설의 무기가 결합되면 네 번째 마제의 마족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올브라이트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유피리아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성으로 돌아갔다. 뭐 우리야 평소대로 해야지. 그냥 열심히 훈련할 수밖에 없어. 재미는 늘 그렇듯 몸을 단련하러 갔다. 아이리스는 농업부서로 향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해요. 그러니까 잠시 와보세요. 티라이자는 나를 동아리실로 데려갔다. 동아리실이라기보다는 실험실에 가까웠다. 거기서 2장의 사진을 꺼내더니 마법으로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제6차 마제 결전지인 칸 푸노 평원의 전투 후 사진이에요. 평원에는 직경 수킬로미터는 될 법한 거대한 크레이터가 있었다. 이건 제2차 마제의 상흔이라 불리는 거예요. 여기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에 있는 올드 트램포드 산. 그 산은 마치 초강력 레이저에 의해 날아간 것처럼 산 정상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제2차 마제는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건 대마도사 세리나님이 사용한 마법 카타스트로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힘이 있으면 그 녀석을 확실히 쓰러뜨릴 수 있어요. 뭐 그렇겠지. 그런데 이걸 나한테 보여줘서 어쩌라는 거지? 나는 모른 척하며 말했다. 이 마법을 익히는 걸 도와주세요. 도와준다고? 뭘 도와주면 되는데? 쓰요. 뭐? 티라이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황한 나머지 오랫동안 익숙해졌을 줄 알았던 나는 다시 동요했다. 그러자 말도 조금 엉망이 되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티라이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세리나님을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마법을 어떻게 쓰게 될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세리나는 당연히 그 마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랬더니 남자를 알고 어른 여자가 되면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냥 대충 돌려 말한 거 아니야? 티라이자는 이런 일에는 둔감한 것 같았다. 그리고 남자에게 정액을 받으면 마력이 증가한다는 말도 자주 들었어요. 그건 무슨 야겜 설정이야? 말이 통하지 않았다. 아니, 당연히 통할 리가 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기에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깊이 숨을 내쉬었다. 착각하지 말아요. 저 누구에게나 이런 말을 하는 여자는 아니니까요. 도대체 누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반응하지 않자 티라이자는 그 이유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티라이자는 옷을 벗기 위해 교복에 손을 대려는 듯했지만 나는 급히 손을 잡았다. 잠깐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티라이자는 당황했다.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 때문인데?